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일단 돈을 좋아하고 부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회장님 모셨을 때 좀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태만해져요. 잘난 척. 내가 잘났다. 네. 영원히 그 부가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절한 부자들 있잖아요. 좀 돈만 많은 사람들, 아까 인격이 없는 사람들, 저희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승승장구해가지고 유럽에서 사업하면서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회장님이? 네. 제가 이제 저는 진짜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고. 온몸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여자 참 잘났다. 좋은 뜻은 아닌 거죠? 아니죠. 참, 잘났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제 친구들은 좋아했죠. 친구들은 저는 지금도 성격은 친구들하고는 되게 좋고, 막 이런데, 밖에서 봤을 때 아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약간, 수적으로 좀 생각했지 않았나 싶어요. 내 돈벌이를 위한. 네. 아니면 내가 너를 월급을 주는데 네가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아. 그리고 리더십도 없으니까 좋은 말로. 그러니까 마음은 똑같이. 그때 켈리나 지금 켈리나 켈리는 똑같은 켈리인데 표현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영원히 부자일 줄 안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태도가 어쨌든 지금은 바뀌신 거잖아요. 네. 바뀐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한번 망해보면, 그지가 돼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근데 켈리 델리는 계속 잘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전에 광고 회사를 했다가 망해보니까 언젠가 또 망하고 그 본질을 좀 안 거죠. 사람이 귀하고 정말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막 명품이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진짜 밑바닥을 한번 쳐보면 그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게 큰 실수 중 하나라고. 네, 이거 정말 좀 어떤 미치겠어요. 의미일까요?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제가 이제 부에 관련한 얘기를 하니까 전 책을 하나 읽을 때도 부에 관한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아닌가를 봐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부자인데. 그런 걸 진짜 봐가지고, 이거 읽을만 하네. 그러면 읽고, 그거를 또 이제 추천을 하죠. 제가 추천하는 책은 진짜 이 사람이 뒷조사를 다 해봐요. 정말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 책을 정말 저는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제가 말하면 막 오해해서 하고 그런 경우 많아요. 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 사랑 공부를 막 하면서 책을 많이 봤는데,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쓰는 정말 멋있는 리더십 책은 읽을 때는 막 이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못 써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그 리더십이 있나? 하고 보니까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리더십 관련한 책은 정말 리더십 이제 있는 사람,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 현장 경험이 많고 실제로 뭔가 읽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검증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걸 자꾸 접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요소도 있다. 그렇죠. 가난한 교수가 쓴 부자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님도 뭐 부를 연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실제 부자가 되는 데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십 책은 저는 삼국지가 더 도움되더라고요. 삼국지 책은 이게 상황만 조금 바뀌어도 다른 책은 이게 좀 헷갈려.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는데 삼국지는 전체적인 마인드를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면서 사람을 관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마인드를 해놓으니까 가족이랑 얘기할 때도 친구랑 말할 때도 직원이랑 얘기할 때도 그 삼국지의 약간 리더십이 모토가 된 것 같은. 그럼 회장님이 이제 10억 빚을 지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좀 재탄생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했는지 제가 차이게 찾아보니까 인정과 부자 공부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제 부자 공부는 언뜻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인정은 어떤 걸까요? 그 상황. 저는 이때부터 이제 특히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해볼 것이 아닌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이런 몸으로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불구였거나 또는 난독증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어찌 해볼 것이 없는 건 일도 시간 낭비 안 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 뭐 이 정치나 법, 그러니까 뭐 세금이 비싸, 싸 이런 거는 일도 낭비해. 왜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것은 일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럼 그전에는 인정을 잘 못하셨던 건가요? 뭐 불만이고 미래가 좀 불안하고 뭐. 그럼 그전에는 인정을 잘 못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자기계발 관련된 책을 보시는 분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인정을 못하는 거에서 시작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인정으로 넘어갔을까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남의 탓,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이게 경기 탓이야, 뭐 남의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내 탓이야 하면 나를 잡자는 게 아니라 나를 뭐 찌질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떻게 뭘 더 잘하지? 경기가 나쁜 건 나한테만 경기가 나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이대로 내가 뭘 잘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친구랑 또는 제가 옛날에 쌈딱 진짜 말만 하면 오해를 사고 말만 하면 제가 오해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말하길래 저쪽에서 저렇게 받아치지? 나한테서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발전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서 계속 찾다 보니까 나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장이 행복입니다. 이게 정말 성공한 사람도 성장이 없으면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불행하거든요. 김 작가님 너무 성공하셔가지고 지금 불행하시죠? 성장.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김 작가님 진짜 진짜 유튜버 진짜 막 2천만 조회수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 월간 조회수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월간 조회수 가끔 잘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조회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다른 제가 존경하시는 유튜버들이라고 비교했어도 막 5배 많아 5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따라잡어? 어떻게 더 성장해 여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재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스승을 찾아 벤치마킹 하라고 이제 책에 문장이 있던데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도움은 어떻게 청해야 될까요? 도움을 청해야 돼.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 작가님 인터뷰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그리고 김 작가가 켈리야 난 너 싫어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 그럼 김 작가님 몫이잖아요. 그렇죠. 거절은 제 몫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도하는 거.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짝사랑을 하면서도 말을 못해요. 근데 진짜 그래서 멋진 여자들은 용기 있는 남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인가요?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미녀는 용기 있는 남자가 잡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진짜요? 제 주변에 이쁜 친구들은 보면 정말 대시 너무 열심히 하시는 남자들한테 가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손 안 내밀어요. 회장님도 혹시 결혼 케이스 많죠, 있었나요? 당연히. 항상 저도 진짜 누가 말 시킬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미인은 아니지만 누가 말 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정말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계속 구애를 하면 몇 개월이고 구애를 하면 넘어가면서 사귀은 경험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남편만 빼고. 빼고요? 네. 우리 남편하고 저 거의 동시에 첫눈에 반한. 그 전에는 첫눈에 반한 거 한 번도 없고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이 친하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 커뮤니티에서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커뮤니티에서 켈리야 우리 사귀자 했을 때 이제 제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텀 주다가 사귀고 이랬었죠. 미녀도 용기 있는 남자가 사로잡을 수 있듯이 우리가 성공한 분도 내가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시도 말고 뭐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거 말씀해 주시면 똑똑하게 시도해야 돼요. 똑똑하게 이게 네. 되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게 시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책에 그 전에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네. 책에서 어떻게 돈도 없이 경력도 없이 부자 부모도 없이 회사를 만들고 그게 100년 가는 회사를 만드냐. 네. 그러면 내가 경력이 없으면 경력자들을 제가 찾아가서 네. 그 경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손 내민 사람들은 대부분 예스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도움을 청한 사람이 거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티브 잡스도 그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가 초등학교 때 뭔가 그 엔지니어 뭔가를 개발하다가 대리인가 하는 회사가 중요한 그 나사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일반은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부를 피고 옛날에 전화부에 다 전화가 다 나와 있었잖아요. 이 대리인가 IBM인가 실제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 그게 적혀 있어요. 그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때 그 사장이 받고, 너 되게 신기하다. 너 여름방학에 우리 회사 놀러 와라. 맞아. 그래서 가서 한 달 동안 회사에서 견학하고 뭐하고 그것도 받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도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를 했는데 거절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맞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 거절 안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 책에 써놨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어떻게 연락하냐면 똑똑하게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안 똑똑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하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안 많아요. 똑똑한 케이스 워스트 사례 어떤 걸까요? 안 똑똑한 사례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자기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요. 저는 사실 우리 회사 사업 계획서도 다 못 보고 그렇죠. 저 난독증이잖아요. 보좌관님이 이거 읽어주시거든요. 사업 계획서 길면 절대 안 읽고 그것도 축한 거를. 근데 이렇게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가지고 읽으라고 하면 제가 안 읽잖아요. 뭐 30에서 70페이지 네. 뭐 이렇게 그럼 제가 안 읽죠. 그럼 안 읽으면 야 켈리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너 이런 거 이렇게 좋은 사업에 투자 안 한 건 너 정말 후회할 거야. 협박하는 거죠 약간. 후회 안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매력적으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야지 막 그 후회할 거야. 협박하고 너 두고 봐. 너 나한테 그러니까 앙심을 품는 거야. 독촉장창 보낸 분들이 있어. 앙심을 품는 왜 거야. 답장 안 해주세요? 예. 그러면 진짜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됐어. 그 사람은 나 이제 개무시 당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인격이 안 돼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본사에 편지를 보냈어. 막 본사에 일본에 있던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고 켈리야 너 도와준다며.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편지 보냈는데 너 책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저 책 100% 기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쭉 그때부터도 지금도 다 기부하는데 너 책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내 편지 왜 안 읽어? 페이스북에 보냈나 봐요. 근데 내가 안 읽으니까 못 읽죠. 그 수만 통의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안 읽었더니 이제 본사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왜 내가 보낸 글 당장 읽으라 그래. 너가 만약에 그 직원이 이 글을 본다면 나한테 답장할 필요도 없고 너네 회장한테 전화하라 그래. 아니 그거 읽고 나한테 연락하라 그래. 악수를 두네 악수. 안 읽죠 당연히 그런 거. 자 그럼 반대로 베스트 사례. 정말 회장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만나준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많죠, 말이죠. 많죠. 딱 한 사례 정도만 얘기해 거의 주신다면. 많죠. 예를 들어서 정말 똑똑하게 다가온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사람은 만나주고 싶더라. 예. 똑똑하게 다가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박지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책도 지금 함께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 그분도 이제 제 책 보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팔로워님 중에 하나셨는데 책 보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본 거야. 켈리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어. 책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면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으면 좀 책을 보고 책에 안 나온 내용을 좀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 나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줬는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만나줬는데 사업자 기획서 어떻게 내요? 사업가 그런 사람도 진짜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어떻게 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걸 거예요. 회장님한테. 제가 기가 막혀. 이 귀한 시간에 나도 모르거든. 그거 우리 인턴이 낸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에 내 친구가 어떤 분이 켈리야 너 이제 유럽에서 강연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에서 강연을 이제 무료로 이제 약간 하려고 해서 이제 여러 명 클럽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돕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좀 알고 싶었었겠죠. 그러니까 돕고 있다가 내가 이제 SNS를 하니까 SNS 전문가예요. 그 마케팅 전문가.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하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주 똑똑하게 진짜 SNS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줄 게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줄 게 있는데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받을 것만 있어서 사실은 보내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줄 거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게 또 회장님에게 지금 그 상황에서 좀 필요한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뭐 고칠 거 별로 없지만 그런데 그때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하다 보면 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한 내용을. 그때 그 질문 많이 하셨죠. 사업은 어떻게 하고요. 저도 지금 사업가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10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책에서 나온 질문 안 하는 거죠. 책에 나온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질문을 답을 했을 때 또 두 번째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실행을 옮기셨어요. 다음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실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음 연결을 하려면 저도 맥도날드 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요식업의 세계 최고가 누구냐? 난 세계 최고한테 배우고 싶다. 맥도날드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젊고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애들이 괜찮네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케팅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몇 마디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실행에 옮기고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실행에 옮기고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주신대요.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이런 실행에 옮겼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실행에 옮겼는데요. 아직 지금 뻐벅이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쓴 시간이 내가 쓴 시간이 허비된 시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만나서 그래 이제 그때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박진영 대표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실행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올랐어? 이런 얘기가 제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벌써 준비하고 있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한 걸 알고 그 필요한 거를 내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피드백을 받은 걸 토대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그렇죠. 이어갈 수가 있죠. 한 번 만난다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만나려면 사실은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 또 그분도 사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길 테니까. 맞아요. 근데 자수성가한 1000명의 부자를 이제 공부하고 답습하시면서 큰 도움을 얻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맥도날드 사장님 같은 그런 기억이 남는 분, 그 맥도날드 사장님 말고 또 다른 분 기억이 남는 분이 있는지랑 그 다음에 또 사실 롤모델을 만나려고 해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켈리치 회장님 만나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요트 타고 다닐 때는 사실 못 만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저는요, 제가 진짜 지금 존경하는 사람이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그 토니 라빈스라는 사람을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마인드를 교육하시는 분이고 제가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걸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가를 교육하고 마인드를 교육하는데 실행에 옮기셔서 성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체가 되게 많아요. 돈도 되게 많이 벌어요. 근데 마인드 학교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마인드 학교만 하시는 분은 마인드 학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만나셨어요? 만났죠. 오, 얘기해 주세요, 빨리. 예, 안 하고 싶어지는데. 왜요? 오랜만에 작가님이 눈이 반짝반짝. 아, 네. 아니, 토니 로빈슨 자기개발 쪽에서는 워낙 뭐. 네네네. 근데 대가시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책을 다 읽고 그 사람을 먹어버렸어요. 네네. 정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청소부였거든요. 그 청소부였었는데 정말 성장을 하면서 이루었으면 막 뚱뚱하고 못생기고 여자한테 맨날 체이고 막 이랬었는데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진짜 몇 년 동안 먹어버렸어요. 제가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씹어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보고 공부하고 그 사람처럼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 만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만나면 더 좋았겠지만 만날 필요도 안 만나도 이미 나는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은 다 배운 거예요. 질문할 것도 저만 질문하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가지고 그 질문을 찾아보면 저도 만난 거나 마찬가지. 대부분의 답들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안 만났어도 됐지만 만난 거는 그 사람 강연을 갔었죠. 강연을 되게 비싸요. 몇 천만 원 해요, 진짜. 제가 우리 남편이 정말 그 생일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네. 켈리야, 너 생일인데 네가 존경하는 그 사람한테 티켓을 사가지고 우리 딸이랑 같이 진짜 짜자잔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거는 물론 티켓도 있지만 그 비행기 값 완전히 우리 남편이랑 딸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 다음에 막 5스타 호텔 마이애미까지 날아갔거든요. 게다가 이제 시간 그 4일 동안 강연하는데 그 전날, 훗날, 나 혼자 애기 엄마가 하는 사람이 뭐 일주일씩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을 선택을 받아서 갔는데 진짜 토니 로빈슨 강연하는데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모여서 마인드파 강연하는데 4일 동안. 네네. 우리나라 사람 제가 7시간 강연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날 네네. 7시간, 일요일날 7시간 강연을 했는데 너무 길대, 강연이. 근데 저는 그분이 침 튀기는 자리에 바로 앞에 가지고 네. 침을 막 엄청 튀겨. 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코비드 전에, 네. 코비드 전에, 1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다 먹은 거죠, 정말.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파워를 쓰는구나. 이런 손짓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가슴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어, 항상. 항상 우리한테 가슴만 이렇게 펴도 20%, 30% 자신감이 상승한대. 이런 거를 실제로 본 거죠. 그전에는 TV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고, TV나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써줘서 너무 고마운 게 그걸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든 안 만났든 뭐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었죠. 만약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이든 책이든 영상이든 그런 걸 그렇죠. 공부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대체된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도 만났을 때는 그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좀 뭔가 다르게 탁 임팩트 온 게 있었나요? 있었죠, 그런 거. 자세, 저런 자세를 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멀리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리더십으로. 그리고 그 맨날 듣던 말도 다시 보니까. 눈앞에서. 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그 강연을 12번을 들었대. 그 비싼 강연, 그 긴 강연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 부인한테 선물 받은 남자도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도 있었고, 지금까지 친구가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이랑. 이 여자는 12번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너 이렇게 비싼 강연, 시간도 비싸잖아요. 그거 왜 드냐? 그랬더니 이 여자는 그거를 인터넷에서 파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 이상의 돈을 번다. 그 이상의 리더십과 그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고 자기는 매년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또 가고 싶어요.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코비드 때문에 영국에서 하는 거 가려고 신청해놨는데 코비드 때문에 캔슬돼가지고 돈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책에 보면 부자에 대한 르상티망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부자와 돈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왜 중요할까요? 특히 한국에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르상티망, 그러니까 친구라고 돈은 약간 친구, 부자는 약간 친구라고 생각해봐요. 정말 돈은 내가 좋아해야지 돈도 나한테 와서 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갑질이라고, 부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은근히 밀어내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얼른. 왜냐하면 부자는 나빠. 부자는 갑질을 해. 부자는 친구들도 없을 거야. 가족한테도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로 얘기해봐도 나는 부자가 안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없애버리는 작업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부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더 좋게 하면 정말 실제로 돈을 잘 모으다. 진짜 늘상티망이 있는 사람들은 돈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막 벌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처구니 없이 탁 써버려요. 차를 딱 사버린다거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근데 산다거나. 저 명품을 산다거나 쓸데없는 것을 산다거나 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좀 부자를 원망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부자는 또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근데 나는 내 친구가 되게 싫어. 김 작가가 되게 싫으면서 네. 김 작가를 항상 옆에 두고 싶고 네. 가까이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죠. 네. 김 작가라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어딘가에 다 나타나고 어딘가에서 자꾸 이제 밀어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부자라든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대시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되고 싶다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부자를 정말 싫어하고 진짜 갑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보는 몇 사람의 부자 때문에 너무 많은 부자들이 가려 있잖아요. 정말 부자들은 숨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나 돈이 있다라고 어디서 자랑질 안 해요. 쬐끔 부자들이 자랑질 하고 다니는 거죠. 진짜 부자는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감추시죠. 큰일 나요, 진짜. 돈 막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자랑하다 큰일 나신 분들 좀 보셨나요?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저도 옛날에 자랑했다기보다는 제가 왜 이 책에서 보면 네네. 뭐 345위 이거 있잖아요. 네. 영국 부자 345위. 그렇죠. 영국에서 이제 썬데이 타임스 발표 영국 부자 345위.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베컴 부부보다 부유한 한국인으로 이제 기록이 잡혀 있으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는 진짜 제가 부자다 아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 특히 액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식적인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인 거죠. 잡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빼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으라고 하나의 넘버를 가르쳐주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뭐 매출 같은 것은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괜히 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죠. 삼성의 뭐 이거니까 얼마나 부자다. 그러니까 이 삼성의 매출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제가 이 두 넘버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막 곤자랑하고 정말 막 차자랑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시려면 일단 돈을 좋아하고 부자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런 걸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죠.